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맡고 있는 양지혜입니다. 오늘 10월 정기 토익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네티즌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쯤이면 모든 긴장을 덜어내고 좀 쉬고 계실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이 총평 영상을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난이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5는 문법 문제는 좀 평이했으나 전치사 문제가 문항수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다소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고요. 명사나 형용사 오이도 헷갈리는 문제가 한두 문제 같이 포함되어서 난이도는 중상으로 제가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반면 파6는 문법과 어휘가 모두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으나 파6의 특성상 문맥을 파악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휘 문제 그리고 관용어구 그렇게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난이도는 최근 토익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해서 난이도 중으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저하고는 오늘 파5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 문법하고 어휘가 14문제, 16문제 각각 출제가 되었고 대명사,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렇게 문항수를 여러분 살펴보시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형용사 어휘가 좀 많이 나왔고요. 또 준동사에서는 분사 문제, 후치 수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전접부 문제, 품사 문제로는 두 개가 나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 어휘가 with, meeting with, 기간을 나타내는 within 그 다음에 자격을 나타내는 hire as 뒤에 직책이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전치사 for, be grateful for, 뭐뭐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관용 표현, 마지막으로 in the process of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구문, 최상급이 답이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조금 중요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치사 문제인데 시점하고 기간을 구분하는 전치사 문제, 토익을 한두 달 정도만 공부했었더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토익에서 중요하게 문제화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도 어김없이 이런 게 좀 중요했었는데 보기를 보시면 within하고 until 이게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전치사 뒤에 빈칸 명사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7 working days, 7일 영업일이라고 하는 기간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 시점하고 기간 명사하고 구분하시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7일, 7시간, 70분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 표현이고요. 반면에 7시, 2017년, 10월 17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시점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기간 명사하고 짝이 되는 기간 전치사와 시점 표현하고 짝이 되는 시점 전치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다 중요합니다만 within은 워낙에 토익에서 답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전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until은 뭐뭐까지라는 의미의 시점 명사하고 짝이 되는 시점 전치사고요. 그래서 시점까지, 7시까지, 17일까지라는 의미의 시점 전치사고 within은 뭐뭐 이내라는 의미의 기간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 회사의 제품들이 반환되거나 교환되어질 수 있다. 7일 영업일 이내, 구매일로부터 7일 영업일까지가 아니라 7일 영업일 이내라는 의미로 뒤에 명사하고 짝이 되는 A번 withi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계속 빈출되는 표현이니까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within하고 until 대강 뒤에 명사하고 어울려 해석을 해보면 말이 될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시점과 기간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게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요거는 이제 일단 품사 문제로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빈칸 앞에 관사 더가 있고요. 빈칸 뒤에 ratings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일단 부사는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highly, 매우라고 해석이 되는 A번 소거합니다. 자, 그런데 B번하고 C번이 각각 비교급, 최상급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둘 다 품사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빈칸에 올 수, 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비교급하고 최상급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문장 안에 단서를 여러분들 답을 고르실 때 이제 봐주시는 게 중요하겠는데, 비교급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뒤에 비교의 대상인 than하고 짝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더 높다, higher than, 뭐뭐보다 더 높은 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 반면에 최상급이 답이 될 때는 앞에 관사나 또는 반드시 소유격을 동반해서 최상급이 와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최상급 가장 뭐뭐하다라는 이 최상급 뒤에는 역대 가장 뭐뭐하다라고 하는 ever.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가능한 한 필기도 하시면서 선생님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ever, the best ever, 역대 최고다라는 의미, 또는 of the 복수명사, 여러 개 중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 5명 중에서 가장 최고다라는 의미에 이렇게 이제 어떤 최고다라고 하는 범위를 설정해주는 이런 명사가 필요하고, 마지막 available, 다 알고 계신 형용사죠. 가능한. 그래서 가능한 옵션 중에서는 이게 최고다라는 의미로 최상급이 답이 되기 위한 조건, 그죠? 비교 범위가 한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시청자에게 최고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 단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역대, ever,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ever를 보고 비교급 소거하고 정답 최상급이 됐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요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비교급이 답이 될 때는 비교 대상으로 than이 등장한다. 그리고 최상급이 정답이 될 때는 비교 대상으로 ever, of the 복수명사, available 이런 표현이 빈칸 뒤에 답의 근거로 위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문제는 보기에 whichever하고 anything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를 보기 전에 보기 2개를 보고 이 문제가 뭐에 관한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거 굉장히 토익커다운 자세죠. A번 whichever는 어떤 것이라도 라는 의미의 접속사고요. anything은 어떤 것이라는 의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2개가 어때요? 뜻이 유사하기 때문에 보기에 2개가 나란히 있으면 헷갈린다예요. 단 whichever는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문장 안에서 동사 2개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죠. anything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whichever, anything 보기에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즉 보기에 접속사가 하나라도 포함이 돼 있을 때는 이 접속사가 답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기 옆에다가 품사를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접속사, 동사 2개를 연결해 준다 이고요. anything은 대명사입니다. 별도의 동사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절 이하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대절 안의 문장을 좀 살펴볼게요. 정 아카데미 does not offer,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를? 목적어를. 자, 그 뒤에 있는 online은 사실은 여러분 영어에서 online은 형용사 내지는 부사로 쓰여요. 지금 이 문장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나온 부사로 읽어내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온라인 상에서는 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cept for, 다시 전치사고 등장하네요. 이런 등록 양식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제공해 드리지는 않아요. 빈칸은 접속사 자리예요. 빈칸 뒤에 별도의 동사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동사 2개를 연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A번 소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 anything으로 가는데, 이렇게 whichever하고 anything이 보기에 나란히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이 품사 구분하는 문제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시험에 아주 잘 짝으로 등장하는 whoever하고 anyone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whoever는 누구라도라는 의미의 접속사, anyone은 누구라도라는 의미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역시 문장의 동사의 개수에 따라 답이고 오답이고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기 3개가 각기 다른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용사 어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사실 해석을 피해갈 수는 없죠. 앞에서부터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We have been anticipating. 우리는 예상해 오고 있습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예상해 오고 있다라는 문장이죠. TV 광고가 will have 어쩌고저쩌고 effect인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은 효과, 그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어떤 효과라는 이펙트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번 organized. 여러분 organize가 분류하다라는 의미죠. 체계화하다라는 의미죠. 그거의 형용사형인 organized 하면 조직적인, 즉 체계적인, 그죠? 잘 정리된 그런 사무실. 또 요거는 사람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 organized person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TV 광고를 하고 TV 광고가 회사 이미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뭐 나쁘지는 않지만 썩 마음에 드는 보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해석 문제는 보기 4개 중에 베스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두고 B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ired. desire 하면은 원하다, 갈망하다, 희망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long desired 하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랐던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esired란 형용사는 대체적으로 목적, 그죠? 바라던 목적, 바라던 효과 또는 결과에 해당되는 명사가 뭐죠, 여러분? outcome. 바라던 결과, 바라던 results. 요런 거하고 짝이 되는 형용사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eventful 하면 네, 단어 생긴 그대로 이벤트가 많은,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뭐 그중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그런 나의 하루, eventful day, 그런 여행, eventful journey, 그런 나의 인생, eventful lif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광고하는 목적, 광고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포함한 그런 eventful effect가 아니라 네, 딱 바라던, 원하는 네, 정답 소기의 영향, 바라던 영향. 그래서 정답 B번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desired란 형용사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번에는 명사 어휘 한 문제 가보겠습니다. 파트 5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논란의 중심에 되어 있는 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해석이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해석이 중요했던 문제고 또 이 문장 안에 있는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연결하는 것도 답을 찾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까다로웠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회사의 매니저가 will use the fence. 여러분 이 fence가 뭐예요? 담장입니다. 담장. 네, 담장이 뭐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도둑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담장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이제 구분선 경계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담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매니저가 담장을 이용할 것이다. In order to mark out. mark 하면 표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뭐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빈칸은 명사 자리인데 자, 뭐를 표시하다? 건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내 건물이야 라고 하는 어떤 건물 표시를 위해서 담장을 이용할 것이다. 자, B번의 boundary. boundary는 경계선이라는 의미예요. 한계선. 그죠? 그래서 경계선, 한계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뒤에 전치사구를 역시 끝까지 읽어야 이 문장 빈칸 들어갈 수 있는 명사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뭐에 대한 빈칸이냐면 for means property, 민 씨의 프라퍼티에 대한 삐리리 명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담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property 굉장히 토익에서 중요한 단어잖아요. 여러분 property 하면 뭐를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사실은 property, 재산.
두 번째로 소유물. 이 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소유물에 대한 건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색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property 뜻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property 뜻은 건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또 property가 가산명사로 쓰이게 되는데 사실 토익에서는 이 두 번째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민 씨의 건물, 민 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담장을 삥 둘러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이에요. 여러분, 건물에 대한 건물을 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경계선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담장 설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네, 조금 이해되시나요? boundary라는 뜻 알아두시고 property 두 번째 뜻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역시 이제 보기에 A번, B번 두 보기를 보고 이게 대강 무슨 문제겠다라고 여러분들 추론하면서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죠. 딱 보니까 A번, in the event that. 뜻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단어가 접속사로 끝나는 애들의 품사는 접속사예요. B번, as a result of.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애들은 이 덩어리 자체가 전치사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익커답게 조금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품사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강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라고 하셨으면 헷갈렸을 수 있어요. Please make a detour. detour 하면 우회하는 거예요. 좀 돌아가 주세요. The bridge construction is unfinished. 다리 건설이 미완성 되었기 때문에 미완성된 결과로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B번을 고르셨을 수 있는데 사실 의미를 떠나서 B번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나온 주어, 동사를 연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답은 A번 접속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in the event 대시 접속사로 쓰인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다음 시험을 위해서 추가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in the event에서 대시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in the event만으로도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 한 가지 추가 포인트를 더 알려드리자면 뜻입니다.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 대비하는 건 준비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준비하는 거는 막연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게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내가 미리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지만 대비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있을 일이 항상 안 좋다라고 하는 걸 가정해서 대비한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다리 건설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 미리 좀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네, A번 in the event that 대비해 라는 의미로 여러분 동의어로 사실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in case that 이렇게 같이 짝꿍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오답인 as a result of로 끝난 전치사다 라고 하는 거.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전치사 어휘 문제인데요. 보기가 모두 이렇게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어가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면 이 덩어리 자체가 전치사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전치사로 구성이 모두 되어 있는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해석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빈칸 전치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 어디까지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치사 명사 형태로 콤마까지 끊어주시고 뒤에 주절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Some of the boxes were lost. 네, 박스들 중에 몇 개가 were lost, 분실되었다. 자, 앞에 being moved to the new office, 새 사무실로 옮겨졌다. 결국에 이제 박스들 중에 몇 개가 새 사무실로 옮겨지면서 분실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 in the process of 하면은 뭐뭐의 과정 중에라는 의미도 있고 과정 중에 진행 중에라는 의미도 있고 뭐뭐하는 도중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 이 7번 문장 안에서는 이사하면서 이사하는 도중에
박스 옮겨지는 도중에 몇 개가 분실되었다라는 의미로 자연스러운 게 A번이고요. In exchange for 하면 여러분 exchange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교환한다, 맞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 in exchange for B 하면은 B에 대한 대가로 A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갖고 싶다. 근데 이제 낡은 그런 TV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카메라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TV하고 카메라하고 맞바꾼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old TV, an old TV in exchange for the new camer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n exchange for는 바꾼다. 그거를 희생해서 그거의 대가로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는 지금 의미 자체가 중요했었습니다. 문장 전체를 해석해서 알맞은 전치사 문제를 찾는 문제로 나왔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요 양옆에 붙어있는 전치사 있잖아요. 정확하게 in the process of. 그래서 process는 in하고 of 사이에 쓰일 수 있는 명사고 exchange는 양옆에 전치사 뭐가 붙어 있어요? in exchange for. in하고 for 사이에 올 수 있는 이런 명사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모양을 기억해 두는 것도 조금 어렵게 변형돼 나올 수 있는 전치사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중요했던 문제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그 토익 시험 문제는 일회성이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중요했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정기 토익에 또 많이 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짚어드렸던 몇 개 이런 문제들 숙지하셔서 다음 토익 시험에 대비하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